S M C.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아나운서 조주경입니다. 2024년 60년 만에 돌아온 청룡의 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올 한 해도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민생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321회 정례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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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고요. 환해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김기령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MC 변수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와 또 오늘 함께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향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 출연해서 두 MC분들과 우리 김기령 시의원님과 함께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하루 서울시의 의정활동 잘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기령 의원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천만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지인 강남구 출신 서울시의원 김길령입니다. 하여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의회에 있었던 일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민 MC 변수진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년 2월에 선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 함께하는 소감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MC 변수진입니다. 이번에 시민 MC로 발탁이 돼서 이렇게 의원님들과 의정 포커스를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쉬운 말로 시민분들께 이런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니까 다들 개인기를 하나씩 하셔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친척분들을 만나서 대구 사투리를 배워왔습니다. 대구요? 네. 제가 대구 출신인데 들어가 보시죠. 범대기 앞에서 주름을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네. 언니야,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 주세요. 이거는 약간 한 번 더 해주세요. 경남 쪽인 것 같습니다. 언니야,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 주세요. 약간 이렇게 청년을 대표해서 오늘 나오신 만큼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가 끝이 났습니다.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요. 세 분 새해 소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먼저 김기령 의원님 새해 소감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늦둥이가 이제 작년에 태어나서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살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육아에 전념하는 두 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에 전념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정 활동으로서는 새해에는 좀 주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조례들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향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새해 소감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작년 12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주의 경고가 많이 떠서 올해는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대사인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좀 얻을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요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파이팅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청년을 대표하신 우리 시민 MC분께서는 어떤 소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저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요. 올해는 자기계발 차원에서 독서를 좀 더 꾸준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약간 열정과 끈기 아이콘처럼 독서를 계속해볼 예정입니다. 약간 좀 작심삼일 같은데 독서 사실 작심삼일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321회 정례회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 열렸습니다. 김영기 의장은 지난해 11월 1일 열렸던 제321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으므로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준은 민생과 미래입니다. 오직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해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52일간의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후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이 이어졌으며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했고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 국, 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12월 15일, 12월 22일에 본회의를 열어 총 18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2024년도에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제321회 정례회에서도 민생 안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곽향기 의원님, 제321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은 지나왔지만 여전히 가게 사정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특히나 민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좀 우선시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간 서울시가 10여 년간 좀 성장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는 글로벌 세계 탑5 안에 든 도시에 들기 위해서 그런 미래 투자에 관한 예산들, 또 우리 저출산 문제, 또 저출산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디지털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함께 안전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기령 의원님께서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살림 규모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에 그 예산 심의를 한 거죠. 24년도에 대한 예산을.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지금 13년 만에 이제 축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서울시청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4,500억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총 45조 7,400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예산 대비 1조 7천억이 이제 축소가 돼갖고 11조 1,6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는 보통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4년도에 화두인 민생, 안전, 교육, 미래 이런 예산 기조를 가지고 지켜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관련돼 갖고는 지금 저연령대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도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디번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전이나 시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서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 MC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심 있게 본 안건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학교에서 국어과 시간 강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울타리 넘고 하니까 노후된 시설이 막 넘어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디벗을 애들이 정말 하루 종일 디벗만 보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급된 거는 회수를 하나요? 디벗이 뭔가요?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거를 수업 시간에 이제 볼 수 있도록 교과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마트 과하게 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자기 기준이 생기는 그런 나이 때부터 보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뭐 초등학생들한테 그 저연령층이죠. 한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예산은 좀 삭감이 좀 됐습니다. 네. 또 이번 회기 때 특별히 신경 쓰였던 안건이나 분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김기령 의원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도 많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에 대한 거를 조치하는 것보다는 그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동남권,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는 사실 안전체험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기본 예산, 용역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곽향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뭐 고시공원에 관한 것들, 또 한강에 관한 사업들, 그리고 또 상수도에 관한 부분, 에너지에 관한 부분, 또 기후 환경에 관한 부분을 이제 사업을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기대 수명보다는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근처에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공원이나 산책로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또 요새 자치구마다 가장 큰 관심사인데 황토길을 조성해달라는 민원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좀 잘 반영해서 관련 예산들이 좀 배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썼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기령 의원님께 시민으로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아유, 큰일 났네. 용역이 이제 예산이 되면은 혹시 건립이 그럼 언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보통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은 뭐 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용역, 기본 계획, 그러니까 요 계획을 하는 거죠. 기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施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시민의 MC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321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안건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조례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과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신도림역, 목동 파리공원, 마곡역. 제321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도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표를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추운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 예방에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견을 모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321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하나.
서울특별시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곽향기 의원님, 이거 어떤 조례일까요? 네, 그 민간 고시원들 중에는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또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은 피난 통로가 좀 확보되어 있고 또 주방이나 세탁실 같이 공용 공간이 있는 고시원들에 안심 고시원 인증을 해주고 또 안심 고시원 인증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고시원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 잠깐 거주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좀 낙후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없고 공용시설도 없고 정말 화재가 나면 큰일이 나겠다 싶은 곳도 정말 있어서 이번 조례가 좀 제정이 되면 좀 그런 부분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아서 좀 최소한 화재 안전 대비는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서울로 갑자기 대학을 늦게 오느라 어디서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시원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인증 제도가 잘 자리를 잡아서 청년들도 또 우리 서울 시민들도 안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조례죠, 수진 MC? 네,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둘.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시죠. 김기령 의원님, 어떤 조례인지 안내해 주시죠. 얼마 전에도 이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화재가 정말 이제 심각하게 생각보다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는 그 해체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용접, 용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해체 작업을 할 때 미리 소방이나 관계기관처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예방,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체 공사장 화재 예방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조례가 개정됐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곽향기 의원님께서는 해체 공사장에서 화재가 얼마나 또 발생했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시 건설 현장 화재가 675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소방 간사에 좀 관련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아마도 우리 화재 사고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이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셋!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곽향기 의원님, 개인용 이동장치란 전동 킥보드 같은 저희가 거리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것, 그리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동 이륜 평행차, 그다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기령 의원님? 저는 초창기에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을 좀 많이 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언덕길에서 이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 체중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중을 좀 뺐으니까 이번에 한번 또 기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민 MC 수진 씨께서는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없는데요.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에 쓰러져 있으면 이게 시민분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지시기도 하고 학생이 2명이 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30대 남성이 거기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위험해서 혹시 관련해서 헬멧이나 안전보호장치를 법적으로 써야 하는지 질문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실제로 한 90% 이상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2명이서 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예,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자분을 이렇게
허가하시면서 그런 걸 봤는데 부럽다가도 너무 이게 안절부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령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용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 보호하고 사업의 종류. 근데 현행 조례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 간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준수 사항을 조례로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자 규정으로 진행을 한 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전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쓰는 모든 분들 안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조례는 의원님들이 함께 소개해 주시죠.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넷. 서울특별시 자율방법연합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곽현기 의원님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요. 어떤 조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존 법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연합회, 연합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존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는 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까지 지원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이 조금 늦어져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자율방범대원 분들 같은 분들이 배를 막 누르고 다니시던데요. 이게 안심은 됐는데 그게 뭐였나요? 막 화장실 벽면에도 있고 가로등에도 있고 하던데 그 왜 누르시는지. 네, 자율방범대 분들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좀 방지하고 또 긴급 상황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다니시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는 일이 또 지구대랑 또 협력해서 안심벨들을 좀 점검하고 다니십니다. 이 안심벨이 뭐 가로등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안심벨을 누르면 중앙 관제실에 연락이 돼서 이 관제실에서 경찰에 또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이런 거를 다 점검해주고 다니시니까 정말 여성분들이 좀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고가 많으신 방범대원 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서울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조례입니다.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5. 수진 MC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건 또 어떤 조례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방예의 지국이잖아요.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 장려를 위해서 그런 가정들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복양하는 그런 가족 등을 표창하고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진짜 표창장만, 상장만 주시나요? 뭔가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아마 부상은 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만 주고 안녕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현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꼭 금전적인 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90세까지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또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효행 문화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였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시민 MC가 준비를 했는데요. 시민 MC 조례 속으로 우리 수진 MC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온 마을 돌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맞벌이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한테 미안해 할 때가 바로 방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 시에서 아이들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돌봄 현장 함께 보시죠. 우리 동네 키우센터가 함께 놀고 신나게 음악도 만들고 요리도 만들고 궁금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시민 MC 조례 속으로 시민 MC 변수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온 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장에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가 나온 이곳은 서울특별시 제3호 거점형 키움센터인데요. 선생님 진짜 엄청 세게 해야 돼요. 알았어, 맞아요. 엄청 세게 해볼게. 만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먹는 점심은요, 서울시가 제공하는 급식인데요. 아이들 성장에 맞게 전문가가 구성한 영양 듬뿍 담긴 식단이라고 합니다. 하린아,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하린이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어? 저는 고기 반찬을 좋아해서 고기 반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신체 문화 활동부터 창작 활동, 아이들이 직접 카페 매니저가 되는 키움 카페와 IT 수업까지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재밌지? 네, 재밌어요. 여기 와서 어떤 프로그램 해봤어? 우선 여기서 3D 펜 하고 음식도 만들고 보드게임이랑 책도 보고 이제 위에서 체육 활동도 해봤어요. 다 재밌었겠다. 그럼 여기 혹시 얼마나 자주 와? 거의 매일 와요. 오.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보기도 하고 아픈 아이들은 편안한 휴식 공간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공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관을 다니진 않지만 일반 아동들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일시 돌봄, 그리고 아플 때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초등기에 꼭 필요한 다양한 질 높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저출생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가 바로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는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체험해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도시 서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현장 잘 봤습니다. 일단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질도 높았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평일에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긴급 돌봄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그 맞벌이 부부로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제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어깨에 짐을 좀 덜어드릴까 해가지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좀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결국엔 틈새
틈새를 서울형으로 결국에는 그 부담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그 가정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혜택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맞벌이 부모님들과 또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느라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또 응원의 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기령 의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맡기시는 부모의 심정을 좀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께서도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우리 여성분들은 그것 자체가, 육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남편분들은 어차피 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저희가 듣는 게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돌봄 선생님께서도 혹시라도 불편한 게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경청을 해서 정책을 진행할 때 좀 올바르게 아니면 균형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더해져서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변수진 씨, 현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21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니까 따뜻하게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곽향기 의원님 먼저 말씀 주세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은 뭐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시민들이 잘 알게 되어서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혜택을 꼭 누리시라는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기령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아니면 뭐 지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과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났다라고 했잖아요. 즉 저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흡하는 법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닐 때 또 호흡하는 법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호흡법이 있듯이 저도 우리 시민분들과 호흡하는 법을 잘 익혀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알고 잘 만들고 잘 해야 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MC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시민들과 정말 직결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더 시민 MC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의원님들이 전 되게 약간 좀 무섭고 멀고 딱딱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셔서 이걸 보신다면 시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빼놓을 수 없겠죠. 먼저 김기령 의원님 어떻게 의정 활동 하실 건가요? 저의 정치 철학 또는 기조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실사구실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것인가 또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떤 좋은 정책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향기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올해 좀 발달장애와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확대한 방안이 없을까 좀 연구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구의원 할 때부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간병인 학대하는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는데 좀 그런 간병인, 노인들에 대한 간병인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없을까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MC, 이제 시민 MC에서 다시 하나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 의회와 의원님들께
당부해 드릴 게 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헨리포드의 명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함께 모이면 시작이고 협력하면 발전이고 함께 일하면 성공이라는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또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이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많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는 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잘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도 서울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 소식 의정 포커스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정 포커스!